사실 이런 개별 기업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투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주에 몇백만 원 할 수 있고 한 주조차 사기가 되게 힘들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종목이 는 종목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열광했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숟가락 진행을 맡은 신연기입니다. 현재는 에이판다 파트너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게 떠먹여드릴 음식은 바로 ETF라는 상품입니다. 신문지상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접해보셨던 그런 금융 상품인데요. 근데 막상 야, ETF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제대로 설명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해하기 쉽게 머릿속에 제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ETF의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투자 격언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해리 마코위츠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경제학자가 말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저는 이 격언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ETF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 라고 하면 저는 이 격언을 꼽겠습니다. ETF는 사실 Exchange Traded Fund, 즉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우리말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사실 ETF는 종목 선택을 통해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삼성전자, 테슬라, 엔디비아 이런 개별 기업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투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주에 몇십만 원 할 수도 있고 또 한 주에 몇백만 원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 주조차 사기가 되게 힘들죠. 또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주로 주위 분들에게 추천을 좀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종목이 바로 이 테슬라라는 종목입니다. 전기자동차라는 그런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열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테슬라가 마냥 주가가 오르기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한때 엄청나게 급등한 경우도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고점에서 이제 하락장을 맞기도 했거든요. 전망이 밝은 주식들도 고점 대비 절반 이상으로 하락하는 시장도 만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도 때로는 엄청나게 하락을 한다는 거죠. 종목 선택이 매우 피곤하다. 한 종목에 소위 몰빵 투자를 해서 벌어질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없애자 이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바로 이 ETF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액면 분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당 가격이 10만 원 이내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가 있지만 한때는 100만 원이 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TF를 통하면 적은 돈으로도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ETF는 주로 코스피, S&P 500 등과 같은 누구나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그 지수 안에는 다양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주식, 이런 주식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같은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에너지 주식은 상승할 수 있죠. 사실 요즘에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기도 합니다.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매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쏠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합니다. ETF는 규정에 따라서 매일 편입자산, 규모, 또 현재 가치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속임수가 전혀 없죠. 네 번째는 쌉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형이 늘어날수록 그 거래 수수료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부분이 사실 부르는 게 값이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ETF를 만든 운용사가 그리 높은 수고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ETF 투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섹터가 잘 될 것이라는 점은 알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갈지 삼성 SDS에 들어갈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에 들어갈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냥 배터리 섹터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ETF에 투자하면
제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ETF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주식형 ETF, 채권형 ETF 이런 것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 종류의 상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또는 에너지 이런 이제 업종 섹터별로 구분되어 있는 ETF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략 또는 라지캡, 스몰캡 같은 그런 규모에 따른 ETF들이 다수 존재하고요.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국공채,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그 다음에 국공채하고 회사채를 섞은 혼합형, 그리고 만기에 따라서 장기채권, 중기채권, 그 다음에 단기채권 이렇게 ETF가 나눠집니다. 우리가 원자재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가 금, 은 이런 금속들이 있고요. 원유, 그 다음에 우라늄 이런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보고 있는 쌀, 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ETF가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종류를 혼합한 혼합형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리츠가 대표적입니다. 그 리츠 ETF가 현재 상장돼서 잘 거래가 되고 있죠. 사실 부동산을 보면 우리가 돈이 많아야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ETF 한 주로 한 2만 원, 3만 원 되는 돈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통화 ETF도 있네요. 우리는 이제 한국 원화만 갖고 있지만 어떨 때는 달러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일본 엔도 갖고 있어야 되고 중국 위안화도 갖고 있어야 되고 유로도 갖고 있어야 되고 여유 통화들을 ETF를 통해서 이제 부를 증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류의 ETF를 섞은 혼합 자산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어려운 ETF인데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낙아웃, 어쿠럴 이런 종류들의 흔히 말하는 지수의 변동성을 기초로 한 ETF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ETF를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ETF는 지금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 자산 규모와 유동성 이 탭을 좀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ETF를 거래를 하려면 거래가 쉬워야 되잖아요. 거래가 쉬우려면 ETF의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더 비거 더 베터입니다. 그러면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기초자산을 주식을 클릭을 하고요. 기초시장은 국내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산 유형은 그냥 전체로 하고요. 추적 배수는 뭐냐면 내가 빚을 안 지면 일반이고 ETF 안에서 빚을 지면 2배를 지면 2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산다고 표현을 하는데 마이너스는 뭐냐면 그 반대, 난 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보시면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큰 순으로 내림차순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식형 ETF는 코덱스 200이 되겠습니다. 코덱스 200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코덱스 200의 그 종목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좀 내려가 볼게요. 개요 일반을 보시면 추종하는 지수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수죠. 주당 가격은 얼마냐? 현재 31,035원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네요. 최근 1년 동안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측에 보시면 기간별 차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년을 한번 볼게요. 어머나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는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주식이 되겠네요. 이 시가총액을 보시면 5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삼성전자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건 약간 어려운 컨셉인데요. 유동성 공급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가 이 ETF에 그 유동성 공급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 영어 약자는 LP라고 하고요. 풀네임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일종의 시장 조성자죠. 우리가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증권사들이
일종의 유동성 공급자가 돼서 저희의 매매의 상대 파트너가 돼서 시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욕탕에 욕조가 있는데 우리가 목욕탕 영업시간에 가면 목욕탕 욕조에 물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계속 밑에서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 공급자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10종목, 이 ETF가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거의 코스피 200의 구성 비중과 비슷한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구성 비중이 높습니다. 약 3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등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ETF가 뭐냐 그러면 지수에 추종하는 겁니다. 또 섹터의 벤치마크에 추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세상이 변하니까 ETF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ETF를 투자하면서도 이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야, 이제 시장 수익률 정도 갖고는 내가 만족을 못하겠어. 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거야. 이런 이제 욕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ETF의 장점, 낮은 보수,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거래가 쉽다는 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나온 상품이 액티브 ETF입니다. 벤치마크를 굳이 추정하지 않고도 운용 매니저의 능력으로 시장보다 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는 그런 ETF가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 저희가 이 팬데믹 때 2020년에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들을 열광하게 했던 그분이십니다. 캐시 우드라는 분이시고, 우리 그 한국 이름은 돈나무 언니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운용사에서 각종 ETF를 운용하고 계신 분이고요. 액티브 ETF의 붐을 일으켰던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주목하고 관심이 있을 만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주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게 돼도 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죠, 우리나라 세법상.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내가 자본 차익, 샀다가 팔았을 때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ETF는 과세를 좀 하고 있어요. 상품별로 좀 나눠져 있으니까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행 적용되고 있는 과세 체계입니다. 사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ETF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다행인 거는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별 종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ETF에 배당이 나올 경우에는 그 배당에 대해서 15.4%의 배당세를 과세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매매 차익 그리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 각각 15.4%를 과세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외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관계없이 22%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죠. 배당을 받았을 때는 15.4%의 배당세를 내게 되는데, 매매 차익을 통해서 250만 원까지 벌었을 때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양도 차익 22%가 붙게 되는데요. 올해 1월 1일자로 법이 좀 바뀌었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과세 체계로 가시면 되는데요. 만약 내년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다면 과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생겼습니다. 국내 상장 모든 ETF가 연 5천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얻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과세하게 되고요. 그 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직은 1년 3개월이 남았으니까 우선 현행 과세 체계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 ETF도 단점이 좀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꼭 손실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손실장에 나오면 지수는 등락하고요. 또 손실은 불가피한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고를 때는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가 많이 싸졌지만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수 추종형이 아니라
ETF를 운용하는 운용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그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력들은 그만큼의 보상을 원하죠. 그래서 수수료가 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ETF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한다고 ETF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제가 원하지 않는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지수에 대해서 이제 추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섞고 싶은데 느닷없이 포드가 나오고 GM이 나오고 또 때로는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경기 순환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종목들도 ETF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말씀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ETF는 지수를 추종한다. 또는 섹터의 벤치마크를 추종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종목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흔히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계속 그 구성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벤치마크와의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것을 괴리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이제 약점이 좀 있습니다. 진짜 수익률을 따지려면 현재 내가 내 ETF를 투자했을 때 내는 운용보수, 그리고 해외 투자를 만약 한다면 또 해외 투자 때 저희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전 수수료라든지 또 국가 간의 환율 차이, 앞서 말씀드렸던 과세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 완벽하게 그 수익률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한 종목과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채권형 ETF 한 종목, 총 2종목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 화면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왼쪽 메뉴에 ETF가 있고요. 맨 아래 세부 안내가 있습니다. 세부 안내를 한번 눌러볼게요. 저희가 ETF 종목을 편하게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오고요. 먼저 주식형을 산다 그랬잖아요. 국내 주식형을 한번 사볼게요. 기초자산은 주식을 선택을 하고요. 기초시장은 국내, 그리고 자산 유형은 저는 한번 오늘 업종 섹터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배수는 저는 그냥 제 돈으로 살게요. 일반 선택하고요. 조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자산 규모 및 유동성 탭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거래하기 쉬우니까요. 오늘 한번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투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테슬라가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모델 3가 제가 아마 한국에서 거의 10위 안에 드는 아주 빨리 신청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은데, 다만 2차 전지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삼성 SDS다, 포스코 홀딩스다,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사실 능력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2차 전지라는 섹터 자체에 대한 ETF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2차 전지 테마 ETF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1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최고점 4만 원을 찍었다가 지금 2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네요. 저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향후 미래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볼 겁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약 1조 400억 정도 되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러면 이 ETF의 주요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상위 10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다 요즘에 우리 신문에서 상당히 익숙한 종목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주식들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ETF 한 종목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번 느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설명드렸던 주식형 ETF하고 채권형 ETF 두 종목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증권 앱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통 이제 다른 증권 앱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왼쪽 상단에 삼색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ETF는 주식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을 클릭하시고요. 주문을 클릭합니다. 그럼 타이거를 한번 쳐볼게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전자 너무 복잡하네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종목 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번호가 300540입니다. 엔터를 치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고 나오죠. 클릭을 하십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22,83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장기 투자자고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그냥 시장가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여기 지정가를 클릭하셔서 시장가, 즉 가장 낮은 매도 호가를 제가 사오는 겁니다. 수량은 큰 포부를 가지고 5주 한번 사보겠습니다. 매수 누릅니다. 확인했습니다. 벌써 체결이 됐네요. 5주가 22,825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권형 ETF 한번 사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해외 채권을 운용해왔고 국내 채권 금리보다는 해외 채권 금리에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가 다른 나라들의 채권 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먼저 영향을 주죠.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채권 ETF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지? 왜 올랐나 생각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물가 때문인데요. 물가는 금리를 상승시키죠.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물가가 올해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초부터 시작된 10년짜리 금리의 추이인데요. 한때 5%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는 4.9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경제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가 5%에 육박하다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최근에 그리스가 신용등급이 올라갔는데 그리스 10년 국채 금리가 4.3 정도 됩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국채는 지금 5%에 가깝고 위험자산에 가깝다는 그리스 국채는 4.3에 불과하고,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즉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물가는 둔화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확실히 배팅을 해야겠죠. 만기가 다른 두 채권이 있었을 때 금리가 하락하는 폭이 같다면 만기가 더 긴 채권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제가 1년 후에 뭘 할 거냐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면 저는 1년 후에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넌 뭐 할 거야 할 때는 10년 후를 누가 합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을 원하게 되는 거고요. 가격에 대한 고조가 더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만약 1%가 떨어지면 10% 가격이 오릅니다. 곱하기 10을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그럼 30년짜리는 어느 정도 되냐? 30년 다 곱하면 안 되고요. 한 30년 금리는 1% 금리가 떨어지면 약 20%의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채권 종목도 한번 정해야 되겠죠? 다시 ETF 상세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초자산은 채권 선택하고요. 저는 해외 채권형 ETF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해외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해서 조회를 누릅니다.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10년물을 살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자산이 크다고 하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ETF를 살 겁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현재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의 가격은 약 주당 11,260원이네요. 그러면 최근 1년 동안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00원 정도 떨어졌네요. 12,000원에서. 현재 하락하고 있지만 저는 금리 하락에 나름대로의 그 전망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 종목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대부분 미국 국채 10년짜리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미국 채권 금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국 국채와 관련된 ETF를 한번 사볼게요. 우리나라에도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채권형 ETF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용하는 앱을 통해서 한번 실제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증권 앱에 들어가서 다시 삼색선을 누르고 주식을 클릭한 다음에 주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번호를 누를게요. 제가 말씀드린 타이거 10년 국채 선물의 코드는 305080입니다. 코드를 모르시면 그냥 종목, 생각나는 키워드를 치시면 여러 가지 종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눌렀으니까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 나오네요. 클릭을 하면 지금 현재는 11,260원 정도 되네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아직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서 그렇게 크게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11,260원 10주 한번 사볼게요. 다시 한번 저는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시장가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자, 매수 주문 확인 마지막으로 컨펌하죠? 그럼 매수 확인 한번 누를게요. 바로 체결이 됐어요. 5주 11,255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를 샀고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채권형 ETF 미래세 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ETF를 사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ETF는 상세한 종목의 분석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거시경제와 섹터 전망만 한다면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저희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ETF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숟가락으로 떠드린 거 잘 잡수시고요. 소화 잘 시켜서 꼭 투자해 보세요. 감사합니다.